열악한 숲을 이어오셔서 뭔가 좀 더 아름다운 숲을, 훌륭한 숲을 창작하기 위해서 갖고 노력하신 결과가 오늘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등장하신 분들은 오늘 상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높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도 상자가 되나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상을 보고 뛰지 말고 좋은 걸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뛰십시오. 그러면 상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상을 보겠다고 뛰면 책을 냈는데 상을 안 주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자기가 깨달은 삶에서 얻은 진정성, 그것을 표현한 게 있지 상을 받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상을 받은 분들 대단히 축복하고 기쁘겠지만 또 상 못 받은 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의 유래를 여러분이 알고나 있으면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늙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점점 골동품이 되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역사관하면 이제 수필 역사박물관에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 현대수필 문학상은 1977년 금화 비천덕 선생님이 1회 수상자이십니다. 1977년 그때 상금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지금 한 50여 년 전이죠? 그때 100만 원을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천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가져가시지 않고 김승호 당시 한국수필 그 발행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젊은 수필가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상을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이 현대수필문학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비천덕 선생님 받은 상은 여러분이 받은 상이 아닙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1회 수상자가 비천덕 선생님인데 후배 명칭이 바뀌어서 현대수필문학 대상이 되고 오늘 세 분이 받은 것은 현대수필문학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분 받은 분들은 이게 비천덕 선생님 내신 돈으로 받는 그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이 이미 다 그때 당시 김성호 씨가 다 써버리고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현대수필문학 진흥의 발행인 회장이 동본서주해서 마련한 돈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상을 계속해 주기 위해서 역대 발행들, 회장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애쓴 우리 진흥회 이상규 회장 노고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이고 상 유래가 어디에 있는가도 기억하시면 이 상이 그런 의미가 있는 상이구나 생각하면 조금 감회가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수필가 이렇게 팽창하게 된 것은 1980년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1980년에 동아일보사가 여의도의 당사에다가 동아문화센터를 개설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하는 어디 모임에서 30대 그때 커리큘럼이 70여 개의 커리큘럼입니다. 수필반도 A반, B반이 있고 시도 A반, B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철학이니 음악이니 무용, 영어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80년대는 우리 시대적 병이 어떤 때냐면 가전제품이 많이 보급되는 시대입니다. 주부들이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문화센터가 만원을 이뤘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한국일보사, 중앙일보, 각 신문 일간지들이 문화센터를 개설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또 파급돼가지고 각 구청에서 심지어 동에서까지도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수필가들뿐만 아니라 시인, 소설가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수필 잡지도 단일하던 수필 문학 하나가 2개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아마 30여의 전문 수필지가 있을 겁니다. 시 전문지보다 아마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소리 듣죠. 양적 평창이 질적 저하다. 지금도 평론가들 사이에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0년대에서부터 2020년 오늘 관통해서 관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피라미드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밑면적이 커야 됩니다. 밑면적이 크면 클수록 피라미드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밑면적을 좁게 해놓은 피라미드가 올라가면 못 갑니다. 그것처럼 저변 확대라 인구가 많이 는다는 것, 수필가들이 많이 는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수필 쓰는 작업이 내 어떤 한을 푼다든가 나의 심심풀이라든가 또 사회적 어떤 액세서리로서의 나도 글을 쓴다는 그런 허식이 아닌 진정한 문학이 뭐냐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쓴다면 양적 평창은 조금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장려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양적 평창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2020년대 오늘날 수필계는 어떻게 되냐? 당시 비천득 선생님 유일한 수필가로서 사랑을 받던 그 시대에서 오늘날은 적어도 10손가락에 꼽을 만한 탁월한 수필가들이 배출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너무 많다 보니까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묻혀 있는 사람들을 부각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평론가들이 그걸 안 해요. 개평이나 하고 월평이나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이제 의뢰하고 해도 그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언제가 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언제는 2000년 센터사에서 선생님의 그 인연이 이제 다시 발간됐습니다. 일조학에서 그림 넘어갑니다. 그때 비 선생님이 수필집이 인연이 몇 부가 팔렸는데 몇 세를 했냐면 40세를 했어요. 40세를. 그래서 그 40세 한 거 보고 너무 기쁘고 해서 선생님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셨는데 시에서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수필이 이렇게 관심을 받게 돼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참 생각하시다가 뭐라 하시냐면 시단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 시인들이 많아. 그런데 수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돋보이는 거겠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결국 시인이라서 다 시 잘 쓴 것도 아니고 수필가라서 다 수필을 잘 쓴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분야에서 적어도 5손가락 손꼽을만한 기라성 같은 작가가 나온다면 그 장르는 그때 빛을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쭉 해봤고 나는 그런 수필가들이 세상에 데뷔할 때마다 나는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수필가가 이 중에는 시인 되시는 분들도 소설가도 계시지만 장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든 장르는 그 존재 이유가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는 2가지 장르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필이다, 시이다, 소설이다, 희곡이다 아니라 읽을 만한 글이냐,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이냐, 그 2개의 장르만 존재할 뿐이에요. 시니까 좋고 수필이니까 저급하고 그런 것은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여러분 여기 시인도 계시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장르에게 탓을 돌리지 마시오. 내가 택한 장르가 나에게 맞기 때문에 내가 이걸 택한 거지. 시를 못 써서 소설 쓰고 시를 못 써서 수필 쓰는 게 아니라 시도
쓸 수 있지만 수필이 나에게 더 맞는다. 앞으로 현 시대에 있어서 수필도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그것이 더 높여주고 더 감동을 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수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필집 하나 내는데 심사위원님 말씀하셨구만. 자기가 쓴 걸 다 실지 마라. 그 중에 좀 서냈으면 좋겠다.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 좀 빼고 좋은 것만 모았으면 좀 더 좋은 가치 있는 수필집이 되지 않겠나. 그런 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지금은 자꾸 말하고 싶어서요. 또 나 제주도에 가서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 할망하고 둘이 주고받다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마이크를 보니까 이 병이 두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하고 오늘 이 120명 정도 오신 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이 시상식이 여러분이 도움을 되어줬고 새로 상 받은 신분 등단하신 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수필을 짊어지고 애써주시고 발전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